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러브슈TV 묘허입니다. 01강 토공사 1에 이어서 05주차 02강 토공사 2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우측 위에 보이는 이 영상물이 02강 강의 내용 요약본으로 본 영상물은 건축시공, 토공사 덮하기에서부터 흙막이 공사까지 여러분들의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건축시공 전체 콘텐츠 목차입니다. 한번 보시죠. 총농, 가설토, 지정기초, 철콘, 철골, 벽돌, 부록, 석방수, 타일미장, 창호, 유리, 코튼을 금속 도장 공사에 이어 13장 수장공사 이렇게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일 05주차 수업은 제3장 토공사 옆에 내용을 봅니다. 1강에서는 첫째 개요, 흙의 성질과 토공사 특징, 둘째 집안조사, 일반사항과 집안조사 종류 이렇게 1강에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 2강에서는 3번 덮하기 공사 일반사항과 덮하기 공법의 종류, 네 번째 흙막이 공사 일반사항, 흙막이 공법의 종류와 토공사용 기계 02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겠으니 뒷장 이제 본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어스워크스 요점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토공사 개요, 덮하기 잔토 처리 대묘기 우측의 그림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흙의 전당 강도의 전당 강도, 흙의 진해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점성토와 사질토 대변에서 그 다음 사전조사가 있고 집안조사 여러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번째 배수계획, 붕괴방지 6가지 항목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 본격적인 공법, 덮하기 공법, 그 다음 7번째 치마 원인, 8번째 역시 흙막이 공법, 버팀대식, 널말뚝, 주열식, 그리고 지하연속벽 스러리월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토공사 관련 용어들, 예민비, 간극비, 투수성, 흙의 휴식가, 절토, 성토, 정지, 굴토, 매토, 배토, 다짐, 안정액, 트레미간, 프리팩트 콘크리트, CIP, PIP, MIP, SCW, 소일 시멘트월 공법, 개척관리, 토공사용 기계 이렇게 해서 토공사의 전체적인 요점이 되겠습니다. 건축시공 전체 콘텐츠 목차입니다. 한번 보시죠. 총농, 가설토, 지정기초, 철콘, 철골, 벽돌, 부록, 석방수, 타일미장, 창호, 유리, 코튼을 금속 도장 공사에 이어 13장 수장공사 이렇게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일 05주차 수업은 제3장 토공사 옆에 내용을 봅니다. 1강에서는 첫째 개요, 흙의 성질과 토공사 특징, 둘째 집안조사, 일반사항과 집안조사 종류 이렇게 1강에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 2강에서는 3번 덮하기 공사 일반사항과 덮하기 공법의 종류, 네 번째 흙막이 공사 일반사항, 흙막이 공법의 종류와 토공사용 기계 02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겠으니 뒷장 이제 본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어스워크스 요점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토공사 개요, 덮하기 잔토 처리 대묘기 우측의 그림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흙의 전당 강도의 전당 강도, 흙의 진해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점성토와 사질토 대변에서 그 다음 사전조사가 있고 집안조사 여러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번째 배수계획, 붕괴방지 6가지 항목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 본격적인 공법, 덮하기 공법, 그 다음 7번째 치마 원인, 8번째 역시 흙막이 공법, 버팀대식, 널말뚝, 주열식, 그리고 지하연속벽 스러리월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토공사 관련 용어들, 예민비, 간극비, 투수성, 흙의 휴식각, 절토, 성토, 절토, 성토, 정지, 굴토, 매토, 배토, 다짐, 안정액, 트레미간, 프리팩트 콘크리트, CIP, PIP, MIP, 소일 시멘트월,
SCW 소일 시멘트홀 공법 개척관리 토공사용 기계 이렇게 해서 토공사의 전체적인 요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키텍처 컨스트럭션 건축 시공 어스워크스 토공사입니다. 강의 내용 요약본이오니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아래 다음 장 영상물은 본론 내용으로 토공사 1, 2로 구분하여 01강에서는 토공사 개요에서부터 지반조사까지, 2강에서는 특파기에서 흙모기공사까지 토공사의 총체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답을 보시죠. 네, 이제 큰 3번 특파기 공사 02강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죠. 집안 및 지하수조사, 대지 내 매설물 인접 건물들 지하 매설물 조사하는 것을 계획을 위한 사전조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시공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환경을 보존하는 건설 공해 방지, 그리고 경제적 안전성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공법, 그리고 집안 형성 지하수 현황과 합치되는 공법들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레이아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성, 사전조사의 필요성은 공사 조건에 알맞는 적합한 공법, 즉 시공 방법 선택을 위해서 시공 계획 수립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다. 밑에 특파기 공사 현장 모습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이제 코너 브레싱 스트로트 공법으로 위에서 흙을 퍼내는 공법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 간입 시험 여러분 봤죠. NOC 이 줄을 낙하시켜서 그 30cm 간입되는데 필요한 NOC 횟수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적절한 공법, 경제성 있는 공법을 적용하느냐, 이 사항이 흙막이 공법의 특파기 공법의 그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계약 조건 검토 스펙 시방서라고 얘기하고,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질의 응답서, 시공의 정도, 공사기간 등 계약 조건을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 물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에서는. 그래서 밑에 집수정 공법이 여러분들 돼 있고, 그 다음 웰포인트 공법 그림에 나와 있죠. 3-37 흙파기 주변에 간을 박아서 물을 펌핑해내는 대규모 공사에 쓰는 웰포인트 현장 적용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뒤에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도 그림을 보시죠. 샌드 드레인, 모래 말뚝을 박아서 모래가 물을 흡수해서 지내력, 집안에 다짐을 시키는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 모래 대신에 즉 페이퍼를 땅에다 박아서 이 페이퍼가 물을 빨아들임으로써 집안의 안정성을 확보시키는 이러한 공법의 페이퍼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파기 공사 시 유의사항에서는 계획상 유의사항, 흙막이 공법을 적용할 시의 유의사항은 토합 계산을 하여 구조상으로 안전할 것, 그리고 구축하기 쉬워야 되고, 이걸 시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물이 올라오는데 지장이 없게끔 어떤 공법을 쓸 거냐, 지장과 버팀대의 정착물 사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접합부 형상 세 번째는 간단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평 버팀대는 중앙을 약간 처지게 설치를 해라. 수평 버팀대 상부는 보강을 해라. 왜? 위에 작업 하중이 실리는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지주와 버팀대 등은 밑끝이 침하되지 않도록 수량을 높거나 많으면 널말뚝 길이를 깊게 하고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을 펌핑을 해라. 흙막이 붕괴 방지법, 배수도랑, 즉 외부의 물이 흙막이 내부 들어가지 않도록 수로를 설치를 해라. 기초 보강,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해요. 적용을 해서 인접 구조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기초 보강 공법, 언더피닝 공법을 적용을 하고, 주위의 집안, 도로 등 치마 유무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지하수 아주 중요해요. 지하수의 변동사항 여러분들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버팀대와 띠장의 심병력, 밴딩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하고 보강을 해야 되고, 흙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개척 관리를 실시를 합니다. 붕괴 방지 항목 6가지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배수도랑, 두 번째가 인접지
기초 보강 언더피닝 공법, 그 다음 세 번째가 집안 도로의 침하 여부 상태, 네 번째가 지하수 변동, 다섯 번째가 띠장 및 버팀대 설치를 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이제 개척 관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개척하는 개척관리, 요 그림 6가지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공법의 종류가 나오네요. 다음을 보도록 합니다. 자, 부피 증가율, 우리가 얘기했던 할증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43 그림을 보면 이 지하 전체의 부피 A라 그랬습니다. 이 흙막이 그 부피 A가 바깥으로 나오면, 즉 부피의 증가율, 이것을 우리가 부피의 할증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남이나 연암은 75%의 할증률이에요. 예. 지하실 흙막이 부피량이 100 입방메다, 즉 100루베라고 했을 때, 그 경남, 연암의 경우 바깥으로 나왔을 때 잔토 처리 양은, 부피 증가되는 이 양을 우리가 잔토 처리 양 기억을 해야 돼요. 잔토 처리 양은 100루베가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75% 할증률로부터 175루베가 된다는 이 부피 증가의 개념, 즉 잔토 처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흙의 휴식각, 안식각은 흙이 그 자연 경사대로 푸었을 때, 흙막이 없이 푸었을 때 흙이 안정 상태로 유지되는 그 각도를 우리가 흙의 휴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각, 휴식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그림을 잘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덮하기 공법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픈컷,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 그리고 오픈컷에는 비탈면 오픈컷, 흙막이 오픈컷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측 70페이지 봅니다. 비탈면 오픈컷에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A, 비탈면에 흙막이 없이 바로 그냥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비탈면 오픈컷 잘 보시고, 그 다음 흙막이 오픈컷, 오픈컷인데 흙막이를 설치를 했어요. 자립공법, 흙막이가 깊지 않은 곳에 쓰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버팀대 흙막이 공법,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오스앙카, 이 배면에 앙카를 해서 이 흙막이 벽이 지지되게끔 하는 이 공법을 오스앙카 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픈컷 공법에는 비탈면과 흙막이 오픈컷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일랜드 컷 공법. 이 공법은 먼저 뒤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중앙부에 구조체를 먼저 설치한다. 왜냐? 이 흙막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침대공복, 지보공을 설치를 하면 엄청난 양의 지보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굴착 조명까지 중앙부를 먼저 판 후에 거기에 기초 시스템을 먼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구조물 버팀으로 해서 빗버팀대를 설치해서 흙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 지하 구조물이 올라가면서 중앙의 구조물이 먼저 올라가고, 이 구조물을 버팀대로 해서 이 흙막이 시스템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흙막이 버팀대를 제거하면서 이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이 공법을 우리가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지보공이 많이 드는 아주 넓은 덮하기의 현장에 적용한다는 얘기죠. 먼저 지하 기초를 먼저 만들고,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빗버팀대로 버텨나가면서 흙막의 안정성을 구축해 나가면서 지하 구조물을 형성해 나가는 공법. 그 다음 트렌치 컷 공법은요, 이 아일랜드 컷 공법에 반대되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아일랜드 공법은 먼저 지하 중간에 구조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 트렌치 컷 공법은, 이 트렌치란 얘기는 도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트렌치를, 물 흐르는 도랑을 트렌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쪽에 도랑 트렌치를 판 후에 거기에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중간 구조물로 파들어가는 거, 아일랜드 컷 공법에 반대되는 공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산가 공법은 여러분들 왼쪽에 제일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우측 그림이 먼저 흙막이가 먼저 서 있으면 흙막이에 천공을 하죠. 천공,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인장제 고강도 철선을 집어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콘크리트 몰타를 주입을 합니다. 몰타를 주입한 다음에 이 몰탈 콘크리트 자체가 굳어지면 인장을 해서 이렇게 띠장으로 고정을 시키는 공법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스앙카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47 어스앙카 설치 모식도 머리 부분 여러 가지 개수도 있고 직접 그림에 여러분들 보이죠? 이 철제 강선이 여러 철제 강선을 이 천공된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 굳어졌을 때 그 당겨서 인장력을 확보하는 거, 이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스앙카 임시용으로 쓰는 거, 라강카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거,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지 방식 분류는 마찰, 지압, 복합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스앙카가 굴착된 모습인데 이 A 그림은成功하는 모습, 그리고 B 그림은 이제成功 후에 이미 그 띠장을 설치하고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흑마기 공사 어서 디펜딩 워크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건축물 대지가 협소한 도심지,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어 여유 대지가 없기 때문에 지하층 이용이 점점 확대된다 이거죠. 최대한 지하를 파내면서, 그리고 깊이가 깊어짐으로써 대형화되고 구조 깊이가 지하 7층 8층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물, 우리 현대백화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하 7층 8층 그렇게 깊어짐으로써 사고의 위험성, 특히 붕괴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세프티, 안정성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흑마기 공법의 철칙이에요. 밑에 그림은 흑마기 설치 완료 후의 전경이죠. 노인철 교수가 했던 서울 벤츠센터 산단공 현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흑마기 아주 양호하게 시공이 된 상황이고, 옆에 공사 현장은 흑마기가 붕괴가 된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하는 것들을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접 건물의 침하 원인으로서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히빙, 보일링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항인데요. 자, 먼저 히빙 그림에서 보십시오. 점성토라고 보이죠. 히빙 현상은 점성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일링은 여기 보면 사질토라고 되어 있어요. 사질토, 모래지반에서 일어나고, 히빙은 그 진흙, 점성토 지방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W라고 되어 있어요. 흑마기 배면의 중량, 헐거의 중량 W. 이 흑마기 배면의 중량이 서서히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서 굴착 배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굴착 배면의 지반이 부풀어 오름으로써 이 흑마기가 파괴되는, 그래서 이 현상이 히빙 현상인데, 히빙 현상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보일링 현상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질토 지반에서 이 워터레벨, 이 워터레벨의 높이를 우리가 수두차라 그래요. 이 수두차에 의해서, 이 수두차, 이 수두 물의 압력에 의해서 굴착 저면에 이 모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끓는 모래를 퀵샌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굴착 배면에 있는 물과 모래가 굴착 저면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이 흑마기 벽체가 파괴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일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일링을 읽어보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와 피압수로 인해 저면 사질 집안의 지내력이 상실되는 현상으로 이때 끓어오르는 모래를 퀵샌드라고 한다. 금방 얘기했던 내용을 말로 표현하니 뭐 좀 이상하죠.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히빙은 연약 집안에서 헐거의 중량물, 굴착 배면의 헐거의 중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중량이 헐거의 안으로 밀려 굴착 저면으로 밀려서 불룩하게 되면서 파괴되는 현상, 히빙 현상이죠. 그리고 파이핑 현상은 보일링 현상에서요, 히빙 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파이핑 현상에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흙막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으로 똑같이 물과 흙이 쏟아져요. 그래서 파이프처럼 물이 나온다고 해서 파이핑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도록 합니다. 흙막이 공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흙막이에 줄기초, 어미말뚝, 연결제, 당겨매기식, 그리고 버팀대 흙막이는 수평, 빛, 어쌍카. 앞에서 봤죠. 널말뚝에서는 목재, 철재, RC 기성 널말뚝, 그 다음 주열식, 그리고 지하연속복, 스러리월, 합. 벌써 용어 힘든 것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기초 흙막이는 소규모 흙막이 공법에 이용을 한다.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 이렇게 엄지말뚝 H형광을 1.5m 간격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앞에 그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의 그 동영상 여러분들 보셨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H빔을 일정 간격으로 받고, 그 다음 이제 흙막이 토리벅을 설치를 해요. 토리벅은 요 옆에 그림에서 마치 이렇게 목재로 반대기 형태로 이렇게 갖다 댑니다. 갖다 대는 이 공법이 바로 엄지말뚝 흙막이 토립한 공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고 세 번째는 당겨매기식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연약 집안에 연결제로 흙막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쪽에서 당겨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여러분들 용어를 잘 보십시오. 자, 우측에 그라운드 레벨, 지표면 레벨,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흙막이 벽체에 수평으로 지나가는 H빔을 우리가 띠장이라고 얘기해요. 웨일. 그리고 이 띠장이 벌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을 스트러트, 버팀대, 그리고 기둥 서는 것을 우리가 센터파일, 받침 기둥, 그리고 땅이 다 파졌어요. 굴착 레벨, EL, 에스카베이션 레벨. 그래서 굴착된 레벨을 우리가 EL,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나오네요. EL, GL, 흙막이 벽, 띠장, 버팀대, 받침 기둥,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시공 순서 그냥 앞에 흙고르기죠. 줄파기가 고르게 해서 규준대를 설치를 합니다. 규준대, 평규준대, 기규준대. 그래서 건물을 다 앉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널말뚝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중앙부 흙파기를 하고, 그 다음 띠장을 설치해서 띠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느냐, 어상가를 설치하느냐, 그리고 이제 주번 흙파기를 해나가는 이 시공 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종류에는 띠장을 비스듬하게 받쳐줬죠. 그래서 그야말로 빗버팀대식. 그 다음 이 띠장들을 수평으로 받쳐줬죠. 그래서 수평대 버팀대식, 수평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다음 흙막이를 시트, 즉 1번 라젠, 이 공법을 많이 대체로 다 이 공법을 써요. 심플엑스 뭐 3번, 4번, 5번, 6번 쓰지 않아요. 전부 지금 라센, 이 흙막이 공법을 쓰는데 수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뭐 물이 좀 나오는 이런 그 하천, 그리고 매립지 써먹을 수 있는 이 널말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트 파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라센, 지금 보시는 것이 라센 시트 파일이죠. 종류. 그 다음 6번째 나오는 것이 지하 연속벽 흙막이 공법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주열식 흙막이 공법 앞에 그 개념에서 1강에서 영상으로 보셨죠. 한 줄로 쭉 이렇게 흙막이를 시트 파일로 하지 않고, 아까 엄지말뚝 토립한 공법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말뚝으로 쭉 한 줄로 형성해 나가는 공법을 우리가 주열식 흙막이 공법, 즉 이코스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1번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 칸을 띄운 후에 2번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칸을 띄고 3번 구멍을 만들고, 한 칸 건너서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형성해 나가고,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이 말뚝이 이제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굳어지면 그 사이에 이제 6번, 7번, 8번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이사이에 만들어가는 이 공법이 개념이에요. 이 거스공법에. 단 어떤 식으로 말뚝을 만드느냐. 땅을 굴착을 하고 철근망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철근망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혹은 H형광을 넣고 그 다음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흙막이 말뚝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죠. 개념만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 지하연속법 서리월 공법인데요. 서리월 공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열식 흙막이 공법은 말뚝 한 30cm짜리 말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만 이 지하연속벽의 서리월 공법은 지하 옹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흙막이 벽 서리월 공법의 시공 순수를 볼까요? 먼저 기계를 앉히기 위한 가이드월 설치, 안정액 속에서 굴착을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고, 세 번째 디센딩, 굴착된 흙을 분리를 시키고 그 후에 이렇게 대형 철근망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트레미관으로 조인트 프레이트를 설치를 한 후에 그 트레미관 속에 콘크리트를 치는 이 콘크리트를 우리가 트레미 콘크리트라 하는 것이죠. 시공 순수 밑에 그림을 보면 가이드월 설치, 그 다음 벤토나이텍 용액, 이게 안정액이죠. 그래서 거기서 굴착을 하고, 그 다음 찌꺼기 슬라임을 제거하고, 벤토나이텍 용액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가 쪽에 조인트 프레이트 혹은 엔드 파이프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이프를 집어넣고 철근망을 삽입 후에 트레미관 속으로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그 구조체 하나를 흙막이 벽 일부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 흙막이 벽을 쭉 연결해서 나가는 주열식 흙막이 벽의 일종인 서리월 공법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여기에 시공상 주의사항도 나오고 가이드월 그림에서 보았고, 벤토나이트 용액 안정액, 굴착 저면의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 안정액입니다. 안정액을 넣지 않으면 그 깊게 파진 굴착면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정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죠. 벤토나이트 용액을 넣고 밑에 CIP 공법 시공 순서가 나왔네요. 천공 구멍을 판다. 그리고 옥으로 집안 천공을 한다. 기계로. 그리고 철근망이나 H형광을 가공해서 철근망을 삽입을 하든가 H빔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아래와 같은 CIP의 말뚝 흙막이 벽을 완성을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예. 네, 서리월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용어 트레미관 그리고 트레미 콘크리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조인트 프레이트 이야기했죠. 그게 7번째 나오는 이야기고, 자 이제 큰 7번째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CIP, MIP, PIP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CIP의 세부 내용 먼저 좀 볼까요? 일단 그 시공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옥으로 집안을 천공을 하고 철근을 삽입을 합니다. 철근 삽입하고 그 다음 자갈 충전을 하고 주입용 파이프를 설치해서 몰탈로 쭉 이렇게 충전해 나가는 이 공법의 순서인데요. 천공 자체가 무너지기 전에 바로 그냥 천공을 한 후에 바로 전부 이 자갈들을 채워 두고, 콘크리트는 날짜를 잡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탈로 충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옆에 PIP도 먼저 보십시오. 스크루 옥으로 굴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콘크리트를 치든가 자갈을 채워서 몰탈을 충전하든가 이 말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PIP다. 그리고 MIP는 믹싱한다. 어떤 식으로 믹스돼요? 소일 시멘트예요. 이 그 원 집안의 흙과 시멘트가 합쳐져서 이 말뚝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말뚝을 형성하는 이 공법이 믹스 인 프레스 파일이에요. 커트기로 흙을 이렇게 흩트리고 그 커트기 사이로 시멘트 몰타를 주입을 해서 흙이 이제 굳어져 나가면 그 자체가 콘크리트 옹벽이 되는 것이죠.
콘크리트 기둥이 되면 그걸 이제 흙막이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 자체 CIP, PIP, MIP 세 가지가 바로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이다는 것을 여러분 개념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예. MIP의 응용입니다. 소일 시멘트 월 공법 SCW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현장에서 많이 써요. 3축 오거, 아까 MIP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SCW는 이 구멍 3개를 동시에 형성해 나감으로써 시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3축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그 H형광을 삽입해서 이 띠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H형광을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림을 보시면 우측에 3축 5거 보이죠? 축이 3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서 구건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1.5m 간격, 2m 간격으로 이제 H빔을 넣는 모습 3-67 이런 그림으로 보고, 이걸 우리가 SCW 소일 시멘트 월 공법 현장에서 많이 써요. 여러분들 봐주시면 예, 막바지입니다. 역타 공법, 톱다운 공법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는 현대백화점 지하 7층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이 톱다운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징을 볼까요? 흙막이 벽은 지하층 외벽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스루리월 공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스루리월 공법이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 부정적인 평면 형상이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1층 바닥을 선시공해요. 그 콘크리트를 먼저 탓을 한다는 얘기죠. 그 1층 바닥에 그 공간을 1층 바닥을 작업장으로 써서 이제 역으로 파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일반적인 흙막이 공법과는 반대되는 공법이다. 자, 그래서 우측의 시공 순서를 좀 보면 제일 먼저 스루리월 시공을 하죠. 철골 기둥과 철골 기둥을 땅에 박아서 이 지하 저면의 기초를 먼저 형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층 바닥판을 타설을 하고 지하 굴착을 해나가고, 상부로 철골조가 올라가고, 그래서 톱 올라간다, 하부로 파내려간다, 다운. 그래서 톱다운 공법이다. 83페이지 3-72 그 그림이 바로, 자, 일단 1층 콘크리트를 탓을 했고, 이 가쪽에 이렇게 굵게 보이는 이 흙막이가 스루리월 공법, 스루리월 공법을 먼저 한 후에 1층 콘크리트를 탓을 했는데, 이미 이 타설하기 전에 지하에 H형광을 기둥을 박아서 이 기초를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1층에 슬라브를 타설하고, 그 다음 지하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지하 2층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 지하 3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이제 1층 위쪽으로는 철골조로 이 공사들이 타워 크레인으로 올라가는 이 공법이 톱다운 공법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흙막이 공법은 일단 흙막이를 다 굴착하고 난 후에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공법으로 형성돼서 올라가는데, 이 톱다운 공법은 영국에서부터 먼저 실시를 했는데요. 아주 좋은 공법이죠. 그래서 위에 사진이 A번이 지하 1층 공사 중 모습이에요. 이미 그 위층이 1층 바닥은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고, 지하층으로 파내려가면서 지하 지금 2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하층 이제 기초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층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돼 있죠, 벌써. 예, 지하 이제 기초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이 예전에는 아주 신기한 공법인데 지금은 보편적인 공법입니다. 여러분들 유념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장, 정부화 시공 개척관리 리얼타임 컨스트럭션 컨트롤 시스템. 정의 보십시오. 정량적인 수치로 흙막이 등의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개척 시스템. 즉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수압으로 인해서 이 흙막이 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 개척기에 그 적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적정된 개척량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미리 보강을 해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구축한다.
목적부가요, 시공에 따른 정확한 주변 영향평가, 환경평가, 그리고 설계 시 가정한 토성값의 확인, 이 값을 오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민원 분쟁 시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 수압이라든가 이 스트로트에 미치는 그 응력들을 예측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류는 스트레스를 계측하고 응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스트레인, 변이를 계측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 저갑, 흙막이제, 응력, 그리고 인적 건물, 밑에는 흙막이제, 주변 집안, 인적 건물, 지하 수위. 뒤에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인접지에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흙막이 배면에 경사계, 수위계, 간극, 수압계, 흙막이 안쪽에는 하중계, 스트레인 게이지, 이 업체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흙막이 개척 관리 보석 75, 76은 경사계, 땅이 어느 정도 밀렸는가 하는 경사계 개척 모습, 그리고 하중계 설치된 모습,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 설치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개척 관리의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토공사는 토공사 기계 모식도 밑에서 백호 포크레인이라는 그 기계죠. 그리고 파워 쇼벨, 흙막이의 그 높은 지역, 걸게 높은 지역을 파내는 거. 그 다음 크람쉘에 우리 그 흙파기 할 때 많이 쓰죠. 탁 낙하시켜서 흙을 파올리는 거, 크람쉘. 크레인,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 드러그라인,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긁어서 운반해요. 그리고 파일 드라이버, 파일 항타를 할 때 쓰는 파일 드라이브, 본체에 이렇게 각각 변화시키는 걸, 이걸 우리가 어태치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종류들이 파워 쇼벨은 집안면보다 높은 곳, 백호는 집안면보다 낮는 곳, 포크레인, 그 다음 크람쉘, 드러그라인, 앵글 도즈, 캐리어 스크랩, 컨베이어 다 봐주시고, 이제 마지막 뒤에 그림으로서 보면 파워 쇼벨 그림, 백호, 포크레인 그림, 크람쉘 그림입니다, 여러분. 흙막이 할 때, 흙파기 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드러그라인, 모래를 긁어서 운반하죠. 그 다음 앵글 도저, 우리가 불도저라고 얘기를 하고, 캐리얼 스크레이프, 여기에 많은 흙을 실어서 이제 운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묘기용은 불도저, 모터 그레이트 등, 여기까지가 02장 토공사의 그 요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는 거 봐주시고요. 이제 다음 장 퀴즈방으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2강 토공사 2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02강 이제 퀴즈방 하이라이트입니다. 퀴즈 문제 OX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1A는 비탈면 오픈컷 공법이고 B는 흙막이 오픈컷 공법을 말한다. 당연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건물 침하의 원인에서 그림 넘버 2는 A, 보일링 현상이고 B는 히빙 현상이다. 정답은 X. A가 히빙, B가 보일링, 서로 반대가 됐죠. 그렇게 봐주시고, 세 번째, 그림 3은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을 말하며 공법에는 CIP, PIP, MIP 말뚝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용료 댓글, 강의 청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 강의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